안녕하세요. 2달 만에 찾아뵙는 것 같죠, 거의. 일단 지금이 네. 8월 말이니까 저희가 6월, 7월? 썰당을 마무리 짓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기로 했는데 저희 모습은 새로워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할지, 어떤 제목으로 가자 하는 예고편을 보여드린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약간 다른 컨셉을 갖고 네. 할 생각이잖아요. 제목은 정하셨죠?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 걸로 됐죠? 이제 썰당에 이어서 이제 네. 저희는 이번 거는 이제 해적. 해적입니다. 자, 이 해적이 뭐냐? 해는 뭘까요? 해외 선물이니까 해? 그렇죠. 해외 선물의 해? 해외? 네. 해외. 자, 적. 이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싸울 적. 이러고 했는데 저희 팀 막내 애들 보면 정말 그냥 해적을 생각하더라고요. 교육적인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토론 방식에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이제 특정 상품을 갖고 이 가격은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라고 약간 토론 배틀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개념적인 부분도 조금씩 다룰 것이고 해당 사항 이슈 사항도 같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선물의 지식을 쌓는다. 네. 쌓겠지? 싸죠? 쌓을 수 있을까? 제발. 그렇게 제발. 제발. 그 의미로 저희가 일단은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이제 본 방송부터는 커스튬을 입고 합니다. 커스튬을 어떻게 입고 하냐? 김성차 선생님 뭐 창피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별로 창피하지 않아요. 커스튬을 입고 할 테니까 그때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할까? 자, PD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 기름값이 계속 최근에 뭐 한 14주 만에 이제 이제 기름값이 하락했다고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차장님 가만히 계시고, 자, 정사맘이에요. 정사맘이겠죠. 그러면은 금팔찌를 사고 싶어. 언제 사야 될까? 돈 있으면 사는 거죠. 자, 그게 답인 거예요. 하지만 요게 해외 선물 시장을 조금 안다면은 내가 이제 어느 시점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기에 이제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 PD님 애기 있으시죠? 자, 과자값이 오른대요. 이제 어드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는 과자값이 왜 오를까요? 이것도 다 모든 생활의 하나하나가 이 해외 선물 상품에 대한 다 연관성이 다 있죠. 많아요. 이게 이렇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다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PD님이 제가 PD님 다음번에는 저희가 어떤 내용 갖고 해볼까요? PD님 평상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면은 뭘 사고 뉴스에서 싶은데 많이 나오는 얘기? 그런 얘기 궁금하시면은 일단 저한테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은 저랑 성주 차장이 오를 수도 있고 가격이 빠질 수도 있다. 서로 그에 부합되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품어져 나오면서 이제 해외 선물에 이제 지식을 쌓는다 생각을 해서 지식 플러스 뭐 상식도 될 수가 있어요. 기름값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삶의 주변 얘기에서 이제 난 이제 요 정도만큼은 이제 뉴스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경제 뉴스 부분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뉴스를 해석한다 그래야 되나? 뭐 조금 더 풀이를 할 수 있게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너무 아쉽지 않아요. 일단은 오늘 촬영일이 8월 27일이에요. 어제 한국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전격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거의 1년 3개월 만에 1년 3개월인가요? 2년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올린 거는 2년이 넘어갔는데 네. 코로나 그렇죠. 때 빠지고 네. 났을 네. 때 네. 인하시키고 맞죠. 나서는 이제 1년 3개월 만에 그렇죠. 0.25%를 올려서 0.75가 됐죠. 15%로. 네.
금통위에서 이런 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어요. 심지어 미국보다 빨리. 최근 3, 4년 동안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따라갔죠. 금리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발빠르게 움직였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나라들보다도 지금 한국이 거의 처음? 그렇죠.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금리를 네. 인상시켰다. G20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처음이다. 최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통위가 FOMC랑 똑같이 6주마다 한 번씩 이제 열리죠. 총 1년에 10번? 8번. 8번? 8번이에요. 아직도 몰라, 그거를. 8번씩 열립니다. 근데 일단 어느 정도 좀 풀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6일 목요일 날에 금통위에서 이제 0.25% 네. 인상한 이제 0.75로 75%로 이제 인상을 했고 지난 3월만 해도 1.25%였어요 금리가. 네. 그렇죠. 근데 지금 0.75 아직은 좀 낮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한국은행 총재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이라서 이주열 총재가 한 번은 더 할 수 있을 것 연 같다는 12월 아니면 네. 내년 초에는 한 번 더 11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1월이 되지 않을까? 11월 초에 이제 있을 거니까 그때가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고 한 번 이상은 더 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 미국도 아직 안 올려. 네. 아니지 뭐 테이퍼링 하지만 테이퍼링을 한다고 파월 의장이 말도 안 했어. 네. 유럽도 가만히 있어. 네. 일본도 가만히 있어. 네. 왜 한국이 먼저 왜 올리냐? 힘들게. 네. 올린 이유는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해서 제 생각에. 그렇죠. 미국은 금리를 올릴 때 되게 급격하게 이제 올리는 흐름을 많이들 갖고 뭐 한꺼번에 가져갔었고 0.5, 0.75씩 네, 그냥 네. 팍 올려버리니까. 지난번에도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도 네. 그렇게 됐었는데 만약에 그런 파급 효과가 한국에도 그렇게 맞춰서 오른다 하면은 솔직히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경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2030 세대에서 흔히 말하는 영끌에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친구들은 가계에 대한 생활고가 솔직히 좀 힘들 수도 있다. 생활고가 있을 수도 있다. 한 달에 이자를 10만 원 낼 걸 15만 원 내고. 연간 단위로 쌓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를 근데 이야기하는 게 뭐 어쨌든 한국의 금리를 방금 제가 화두로 던진 거는 이제 현재 오늘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이제, 있었던 미국의 잭슨홀 네. 미팅. 잭슨홀 미팅 때문에 이제 지금 된 거죠. 이 잭슨홀 미팅이 뭐죠? 저도 한참 전에 잭슨홀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뭐야 또? 까먹었을 거예요. 네. FOMC는 많이 들어봤어도 네. 잭슨홀 미팅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네. 이거는 매년 8월에 그 미 연준에 네. 속해 있는 연방 은행 중에 하나인 캔자스 시티 네. 연방 은행이 주최를 해요. 매년 8월에 네. 어디서 하냐? 와이오밍? 와이오밍 주에 잭슨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휴양지래요 또. 왜 휴양지에서 이런 걸 개최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매년 8월에 거기서 개최를 해요. 거기 왜 이게 중요하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슈들이, 모든 발언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금융권이나 이게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예로 2010년에 이제 벤 버넌키 연준 의장이 있을 때 양적 완화. 네, 2차 양적 완화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공영방송에서 하는 뉴스에서까지 많이 화두가 됐을 나왔죠. 정도로 이제 진짜 근데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근데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들만 참석해요. 당연히 아까 우리 차장님이 말씀하신 미국의 연준 위원들 네. 뭐 파월을 비롯한 네. 의원들, 그다음에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 그럼 이주열 총재도 가나요? 뭐 원래 뭐 가겠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네. 온라인 최초로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서 그런 네. 사람들 참석하고 재무장관들 참석해. 각국의 재무장관. 그다음에 뭐 유명하다는 뭐 경제학자, 금융 전문가들이 다 참석해요. 대단한 사람들이.
휴양지에서 하게 되는 하나의 심포지엄 같은 그렇죠.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게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 한마디 툭 뱉는다. 전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파급력을 주겠어요, 진짜.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입에 사람들이 쟤는 도대체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할까 참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연준 의장이 오늘 발표를 하나요?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밤이겠네요. 8월 27일 오후 11시에 벤 버냉키 연설이 시작되죠. 온라인으로. 아,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그러면 미국 시간으로 이제 아침 아침에? 시간이네요. 네. 금요일 아침 시간에 그렇죠. 이제 연설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과연 과연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 안 할까? 지난 7월에 있었던 FOMC 이제 연준인사록에는 8월달에 나왔던 연준인사록에는 대다수 많은 그 위원들이 테이퍼링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일단 해야 되고 이야기를 했단 연내는 말이죠. 실시를 할 거다. 네. 라고 했는데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시행한다는 없었죠. 근데 지금 복병이 나타났잖아요. 델타 변이가 일단은 확산세가 굉장히 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심하고 지금 그다음에 또 아프가니스탄 아프간에 어제 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 오늘 새벽에는 또 이제 자살 테러 폭탄이 네, 이제 터져서 공항에 이제 미군들 아직 이제 출국하기 전인데 이제 공항에 이제 폭탄 테러가 IS가 있다는 단행을 했다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또 미군들이 또 사망을 했더라고요. 네. 그럼 또 미국이 또 이제 조금 좀 약간 이제 욱하겠죠, 지역적 이제 또. 이슈가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한 발 뺐던 지금 미국이 다시 아프간에 발을 들인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는 할 조금 수는 있을 이슈들이 것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금 화두는 일단은 델타 변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2차 접종까지 완료된 사람들도 돌파 감염이 크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여주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 잘 나오다가 조금 꺾였죠. 한풀 꺾였죠, 지금. 삐끄덕거리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잭슨홀 미팅도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이 델타 변이 2차 이제 확산세, 이제 4차 확산세가 좀 무섭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차장님은 파월이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뭐야 도전이야? 저는 이야기를 한다. 저는 할 것 같아요. 어제 친구를 잠깐 이제 만나 미국에서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는 친구인데 한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 친구도 이제 미국 금융권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뉴욕에 있는데 뉴욕은 클럽까지도 문을 다 열었대요. 열었대요. 저 몰랐던 사실 클럽도 문 열고 마스크를 아무도 안 쓰고 다녀서 이 친구가 마스크를 벗고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한국에 와서 마스크를 다시 쓰려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계속 벗고 다니다가 쓰려니까 마스크를 두고 밖에 그런 상황까지 발생되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는 마스크를 아예 벗고 델타 변이 상관없이 근데 코로나 같이 산다. 이제 위드 코로나. 네,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뉘앙스, 굉장히 그런 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한다.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테이퍼링이 지금 이제 자산 매입 축소잖아요. 자산 확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나라처럼 0.25, 0.25로 올리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있는 돈을 예를 들어 100만 원씩 풀었던 돈을 50만 원만 푼다. 이제 조금 이제 푸는 돈 자체를 먼저 조금씩 줄여 나간다는 의미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돈을 푸는 건 지속되는데 규모가 줄어든다. 점점 이제 말 그대로 금리를 갑자기 단행 올리게 되면 그만큼 이제 받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압도적인 금액을 돈을 시장에 풀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 만약 금리를 확 올리게 되면 진짜 미국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 경제 자체가. 진짜 예전에 금융위기만 그 이상으로 더 충격을 받겠죠. 그렇죠. 지금은. 네,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산 돈을 푸는 거를 조금 더 이제 줄이겠다는 의미지. 이걸 정확하게 이제 보시는 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TV에서 테이퍼링 막 이야기를 떠듭니다. 뉴스에서. 아, 쟤네도 금리를 올리겠구나. 그거는 당장 올리겠구나가 아니라 점점 이제 규모를 양적완의 네. 규모를 줄여가면서 먼저 줄이고 나서 이후에 이제 완전히 그 돈 푸는 걸 없앤 다음에 이제 그다음 금리를 올리겠죠. 그렇게 된다 생각을 하셔야 맞아요. 돼요. 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돈을 풀 규모가 줄었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죠. 금리가 만약에 미국까지 확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그러니까 충격의 완충 장치가 한국은행에서는 했다고 저는 생각을 되고, 미국도 이제 점차 이제 시장에 받는 충격을 조금씩 이제 줄여 나가면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는 만나기 전까지는 안 하겠다. 이거는 계속 둘 수도 있겠다는데, 뉴욕이 한가운데가 다들 그렇다니까, 생각보다 괜찮다? 네, 그냥 미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보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들어서, 저는 이제는 이번엔 말한다.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안 할 것 같다. 우리 차장님은 안 할 것 같다. 저는 9월 FOMC 미팅 때 한다. 9월 FOMC가 한국 추석 때 있죠. 딱 추석인가요? 한국 추석이에요. 21일? 22일? 21일, 20그경 화수니까 날짜 정확히 모르겠는데 21일이 화요일 추석이에요. 그러면 그때 20일, 22일이 그렇죠. 그럼 발표는 22일 날 22일 하잖아요. 새벽에 하겠죠. 20일 날 추석 때는 제가 근무합니다.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관련된 내용을 안내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 것 같다라는 시장의 흐름을 창을 또 봐야 되겠지만은, 당장 주목해야 될 거는 테이퍼링 이슈가 얼마만큼 이제 잭슨홀에서 발표를 연준 의장이 하느냐. 근데 또 지금 미국 재무부 의장이 지금 누구죠? 제넷 옐런. 제넷 옐런. 옛날 전전 FOMC FOMC 의장이죠. 네. 지금 파월 의장을 굉장히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이슈지만은, 정치적인 이슈 뒷받침까지 후원을 받는다 하면은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는 이전에도 이제 7월 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조금 소극적이었다 맞아요. 하면은 그 이후에는 조금 적극적인 발언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발언에서 이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간단하게 해봅니다. 그래도 올해는 아니더라도 지루하지 않을 만큼 한 15분에 20분 정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식으로 가볍게 커스텀을 입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로, 앞으로의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이미 말씀드린 해적의 팬분들이 일단은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서 저희의 또 다른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이제 우리 차장님하고, 기존에는 썰담은 우리 팀장님이랑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두 번째 이 해적 프로그램은 우리 차장님하고 하고, 그다음 저희가 하나가 더 있죠. 이전에 썰담은 한 달에 한 번씩 한 회를 했다 하면은 한 달에 2번 촬영해서 이제 아마 콘텐츠가 2개 나오겠죠. 해적은 저희가 이제 상반된 의견, 좌파, 우파, 하방, 상방, 그런 내용을 서로 이제 반대되는 대립되는 의견을 기준으로 서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한다면은, 왜 말 그대로 시장을 어떻게 갈지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상품에 대한 스펙을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이 거래소에서 계속 상장되는 해외 선물 상품들도 있죠. 또 계속 네, 이게 또 이런 신규로, 것들을 소개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슈를 많이 다뤄보는 이야기로 조금 해보려고 그다음에 합니다. 또 고객이 해외 선물 하시는 고객이 우리 쪽에 왜 전화하냐? 네,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전화해서 뭘 물어보냐? 이전 그런 거죠. 썰당에서 잠깐 다뤘던, 그러니까 고객들이 해외 선물을 거래를 하면서 궁금해하는 많은 무엇이 맞냐, 그걸 조금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다뤄보기도 하고, 뭐 차장님이나 저나 이제 최소 10년 이상을 이제 이 해외 선물 시장에서만 10년 이상을 일해 왔는데, 뭐 에피소드도 워낙 많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만나보는 걸로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대립구도기 때문에 기존에는 약간의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을 공유를 했어요. 근데 오늘도 솔직히 공유를 별로 안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로 무슨 얘기 할지 몰라요, 누가. 제가 공격을 하면 저도 공격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말 그대로 벌어왔던 거, 빌어먹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재밌게 다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PD님한테도 제가 숙제를 드릴 거예요. 궁금한 거를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매주 아니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약 한 열흘 전에 제가 카톡을 드립니다. 답을 이제 질문을 올려주세요. 숙제예요, 숙제.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자 해적. 해적. 이게 왜 해적이라고? 해외 선물의 해. 해. 그다음에 쌓을 적. 뭘 쌓아? 지식을. 그렇죠. 지식을 쌓을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이지만 말이 조금 많고 어쨌든 이슈가 또 있으니까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봤습니다. 저희가 업데이트 올라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올리는 방송들 똑같이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에요. 사랑. 봤지? 너도 해! 사랑입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